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교육대학교 21년도 2학기 교육철학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린 바대로 이번 주부터는 책을 보시면 아동 본질 탐구, 아동 넌 누구냐, 이 책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3주간 디벨로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 교재에 대한 전반부 강의를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책을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책을 항상 휴대 한 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자, 책을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게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배경에 깔려 있는 글자가 여러분 뭔지 알고 있습니까? 자,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 문자로서 피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시스, 요 아래도 피시스라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면을 보시면 거기에 바탕에 로마자로 라뚜라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피시스와 라뚜라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아이들의, 즉 아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개념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시스는 우리말로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양 문명에서 그리스에서 서양 문명이 출발을 해서 그 다음으로 서양 문명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자,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봤죠? 자, 그리스 문명이 끝나면 그 서양의 문명권이 어느 나라로 넘어가냐면 바로 로마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썼던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어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로마인들이 썼던 언어가 뭡니까? 로마어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대 로마인들이 썼던 언어를 로마어라고 하지 않고 라틴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들의 문명권을 로마 라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인들이 중세 이후까지 썼던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썼던 언어는 그리스어, 물론 현대에도 그리스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고대 로마인들이 썼던 언어는 무엇인가요? 라틴어입니다. 자, 하여간 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오늘날 동양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한문을 알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또는 중세의 유럽 문명, 세계적인 유럽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어이자 라틴어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하여간 피시스는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이고 그 로마인들은 그리스어인 피시스를 로마 그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나뚜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시스와 라틴어는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차 이 문제는 밝혀지겠지만 이 책에서 아동 번지를 설명하는 핵심적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피시스 라뚜라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럼,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연인데 자연은 한자죠. 스스로자 그럴 연, 스스로 그러함을 우리는 자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1주차, 그러니까 이 책의 1주차죠. 이 책을 가지고 3주간 스터디를 할 건데 오늘 1주차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마치면 스터디를 해줘야 되는데 범위는 처음부터 49쪽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동 넌 누구냐?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넘기시면 아동 넌 누구냐라는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다음에 검은 동그라미로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로고스가 나옵니다. 자, 로고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고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때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이때 로고스는 흔히 우리가 이성 또는 진리 또는 말씀 또는 계산 또는 산수 이와 같이 등등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뒤에도 로고스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는 진리로서의 something, 즉 진리로서의 무엇,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런 뜻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루스가 진리죠. 그 중에서 진짜 진리, authentic truth라고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로고스를 보시면 아이들은 스피노자주의자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거를 선생님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Children are Spinozaite. Children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한 바대로 아동이라는 뜻인데 이 아동이 왜 중요하냐면 초등교육의 대상자를 우리는 아동, 한자로 아동, 우리말로 어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children은 child의 복수형이고 연령적으로 8세부터 13세,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바로 8세 1학년, 13세 6학년, 따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을 아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62세까지 초등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동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교사로서 교직 수행을 하는데 아주 원활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노자, 이 사람은 유럽 중세 철학자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여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알려진 그 철학자인데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의 매우 중요한 철학적 가정, 즉 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는 나중에 뒤에 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스피노자 다음에 거기 아이트가 나와 있죠. 이때 아이트는 전비사입니다. 뭐뭐 하는 사람들. 자, SEOUL 이게 뭡니까? 서울이죠. 그러면 서울에 아이트, 즉 IT를 붙이면 서울
아이트,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서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직역하면 아이들은 스피노자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제주를 아라 캠퍼스, 사라 캠퍼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라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사라 아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주 아이트,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로고스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차례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서문. 서문. 자, 여러분, 8쪽과 9쪽의 서문 중에서 왕양명의 아동에 대한 논급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논급입니다. 거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에 나오는 거기에 시를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자, 우리 잠깐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 읽은 것으로 보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16페이지부터 프롤로그는 서원 어느 교사의 고백. 자, 이것은 실제 현장에 있던 초등교사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쭉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쭉 해가지고 25페이지까지 이루어집니다. 하여간 이 이야기의 에피소드의 핵심은 담임교사가 어떤 어린 아이, 아동에 대해서 급한 담임이었기 때문에 급한 아이가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휴대폰을 훔치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것을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면 아동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착한 것입니까? 아동은 착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착한 존재라고 믿었던 아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핸드폰을 훔치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동의 본질은 착합니다, 순수합니다 라고 믿었던 그런 낭만적 선험주의, 낭만이라는 건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험이라는 건 경험 이전에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는 성선설이라고 하는 나이브한 용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아동 본질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단정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구사했던 용어 중에서 처음 들어본 용어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브하다. 원래 나이브는 프랑스어입니다. 이것은 순진하다, 순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브하다는 용어는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궁금하면 여러분 네이버 사전을 찾아가서 나이브하다를 표제어로 치고 클릭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나이브하다는 뜻이 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이브하다라고 쓰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는 격조가 떨어지다, 수준 이하이다,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학술 회의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유치하고 수준 미달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분 발표가 너무 나이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아동 본질은 착하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들이 얼마나 나이브한 방식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차차 이 책을 통해서 혁파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 에피소드를 이따가 찬찬히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28페이지. 너의 의미. 자, 너의 의미. 이때 너는 누굴까요? children, 즉 아동입니다. 자, 아동,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의미는 누구냐? 그것을 여러분 김창완 아저씨하고 아이유 가수가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짬이 나면 유튜브 동영상에서 너의 의미를 크게 틀어놓고 이 책을 함께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2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아동 너희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쭉 이렇게 그래서 쭉 보면 운들 나에게는 언제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을 3년 반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동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있는가? 라고 선생님이 물어볼 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수십 년간 초등교사로 살아갈 사람으로서 정말 아동 본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아동 본질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나중에 원활하게 교직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1페이지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자, 그것의 본질을 말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저하고 실제적으로 명쾌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 본질 무엇이냐? 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설하기 힘들어요. 이런 측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질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쭉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거에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자연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그러함. 자, 아동들의 본질은 원래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외부적으로 조건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본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3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 이 스스로 그러함.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게 그들의 스스로 그러함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그것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피시스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고대 로마 라틴 사람들은 그 피시스를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나뚜라라고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나뚜라에서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네이처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네이처에 밑줄 쳐주기 바랍니다. 이때 네이처는 자연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때 자연은 물리적인 자연을 말합니다. 한라산 풍경, 한라산의 자연 풍광이 너무 아름답다. 그게 물리적인 자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네이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네이처 속에는 물리적인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본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 즉 네이처는 본질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35페이지 34에서 35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줄에 자연성이라고 설명하는데 본질의 그러함의 모습, 이게 자연성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에서 나온 출현,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나 스스로 나타나는 전개, 그래서 라뚜라, 그래서 라뚜스. 자, 여기 보세요. 3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한떨기 장미꽃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피어나는 꽃피무의 운동. 그렇죠. 장미꽃이 때가 되면 장미가 꽃을 피우잖아요. 그게 누가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어떤 그 꽃피는 그런 본질성이 그대로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역시 아동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스스로 그러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본질을 설명하는 용어, 핵심적인 용어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fesis. 두 번째가 뭡니까? natura. 세 번째가 뭡니까? nature. 자, 그러면 본질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실제라고 합니다. 실제. 거기 보면 실제 36페이지 밑에 real. 자, 여러분들은 광고에서 그게 진짜야? 진짜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real. 그러죠. 그래서 이 레알에 판 한 장 넘기면 이 레알을 명사형의 리얼리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고 그럽니다. 리얼, 실제, 리얼리티, 실제의, 진짜의, 그 리얼리티 그러면 실제라고 번역합니다. 이때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건 철학적인 용어인데 실제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다른 이름입니다. 본질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리얼리티. 그때 리얼리티는 저 드라마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저 드라마 리얼리티가 높다 할 때 그런 리얼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드라마에서 리얼리티, 영화에서 리얼리티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사실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말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드라마에서의 사실성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질로서의 무엇. 자, 무엇이 영어로 뭡니까? Something as nature. 이때 nature는 뭐라 했어요? 자연이 아니라 본질이라 했죠. 본질로서의 something 무엇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실제.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남녀라고 합시다. 남과 여, 이 A와 B, 남자와 여자가 실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하는 건 뭡니까? 리얼이에요, 리얼.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실제 너 나 사랑하냐? 정말 사랑한다. 좋다. 그러면 너 내일까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표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와봐라. 남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갖고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리얼리티죠. 리얼리티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어떤 thing, 본질은 어떤 thing. 자, 이런 것이 thing입니다. 자, 형광펜, 이게 thing입니다. 이거는 물이라고 그래요. 물. 이 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은 분명 A와 B가 분명 사랑하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는 사랑의 본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구체적인 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얼리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만 본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았습니까? 좋습니다. 아동의 본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동의 본질은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의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아동의 본질은 뭔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동의 본질은 이렇게 구체적인 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런 본질이 분명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있는 현상,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리얼리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나도 교육대학을 나왔지만 교육대학을 다닐 때 담배를 무지하게 폈습니다. 지금은 끊었지만 하여간 여러분 혹시 그 담배 중에 S라는 거 들어왔습니까? 거기 36페이지 중간 부분에 S가 나오죠. S가
라틴어는 뭐라 했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썼던 언어라 있죠. 라틴어의 에세는 존재,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존재, 있음, 존재하다, 존재. 실제 있는 거예요. 아동의 본질도 있고 교육의 본질도 있어요. 그 본질을 그 있는 현상을 우리는 에세라고 그래요. 에세. 자, 그러면 그 있는 것의 본질이 뭘까라고 얘기할 때 이 에세에서 자, 담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에세는 있다, 있음이라는 뜻이라고 지금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있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에센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쭉 표시했죠. 에센스, 이게 본질입니다. 자, 에센스, 본질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리얼리티도 실제는 본질의 다른 이름. 실제라고 쓰고 우리는 본질이라고 읽습니다. 그 본질을 다시 우리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에세에서 유래한 뭐라고 하냐? 에센스라고 그런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37페이지 서브스탄스. 자, 서브라는 것은 서브웨이, 웨이가 길이잖아요. 근데 밑에 깔려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게 서브웨이, 지하철입니다. 스탠스는 스탠드, 서 있다. 어디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스탠드고 그 스탠드의 명사형이 스탠스예요. 스탠스를 취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스탠스가 밑에 숨어 있어요. 분명 서 있긴 있는데 그 밑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서브스탄스를 실체라고 그래요. 실체. 그때 이 실체라는 말도 본질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실체라고 우리가 서브스탄스, 서 있는 거, 그 밑에 숨어 있는 거. 현상,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일어나죠. 그럼 그 교육이라는 현상 그 밑에 숨어 있는 무엇? 그게 서브스탄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실체라고 번역하지만 그 실체는 바로 실제 있는 실체의 모습,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실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another name,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리얼리티를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에센스를 설명해 드렸고, 지금 서브스탄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다 아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용어들로 서로 인터체인지, 즉 상호 호환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아동들의 본질, 서브스탄스가 뭐고, 그들의 본질로서의 리얼리티가 뭐고, 에센스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기라는 게 뭐냐? 아동기, 차일드는 아이죠. 후드는 기간, 피어리어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동기에 걸쳐 있는 아이들의 본질. 자, 그 다음 47페이지에 보면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미 아동의 본질에는 성인의 그것은 뭡니까? 본질과는 다른 무엇이 들어있다. 자, 성인의 본질이 있을 거예요. 아동의 본질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사람으로서 성인도 사람이고 아동도 사람이지만 그 본질은 아동의 본질과 성인의 본질은 다를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이 논의가 시작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브란의 그 아이에 대한 시가 있는데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시를 여러분들이 잘 음미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 유비도 있으니까 유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자,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6페이지 보면 아동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동기, 자, 거기 아동기는 만 6세부터 만 11세, 만입니다. 6, 7, 8, 9, 10, 11. 몇 년입니까? 6년이죠. 이건 서구적인 방식으로 아동기의 기한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몇 년입니까?
6 years, 6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양적인 이야기고 동양으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나이로 8세부터 13세 요 시기가 여러분들이 아동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본질,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편자예요. 48페이지 보세요. 이 보편자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특징을 가진 여러 개별물들에 두루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얘기할 때는 개별자,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정미, 영이, 민수라고 했죠. 그러면 얘들이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자로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말할 때 정미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수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은 본질로 성립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보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미에게는 있고 영의하고 민수에게는 없다. 그건 뭡니까? 특수자입니다. 특수자. 보편자가 아니에요. 특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미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떤 한 아동, 그 아동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일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개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49페이지 거기 명제가 나와야죠.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제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해한 것으로 믿고 오늘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게시판과 하영드림이 과제 탭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추가 스터디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금주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